반감기 효과를 이번에는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관련된 주식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명확한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저의 강력한 예측에 따르면은 올해 말에는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6,200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익 실현의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작년만 하더라도 막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가 많이 들렸잖아요. 지금 이 크립토 윈터는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비유하자면은 약간 늦겨울에서 그러니까 초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 종종 위에서 시베리아 발 한파가 불어닥칠 수 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고 그 어떤 리스크도 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연한 크립토 스프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만사원 이런 느낌. 사만사원 약간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책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이 업계에 계시면서 폭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지난해 그 매트릭스 포트라고 하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그 보고서를 냈잖아요. ETF 승인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보고서를 내자마자 거의 10% 정도까지 확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시장 심리에 매우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알찬 보고서든 틀린 보고서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어떤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가격에 크게 반영된다라는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람마다 보기에 다르겠지만 펀더멘털이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매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려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늘 최악을 대비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에서는 많이 봐도 20% 얘기하더라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0% 이상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수치가 몇 프로까지 하락할지까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없겠지만 그때 하락이 있으면은 늘 결국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20%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그걸 사서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가격은 회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20%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이나 잡코인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뉴스와 컨텐츠들을 공부하시고 소비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현물 ETF 승인 여부 한번 짚어주셨고 또 주목하시는 그런 뉴스거리나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반감기 이후에 또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잖아요. 네 번째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ETF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이제 생산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감기에 대한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당장 4월, 5월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반감기 이후의 가격 패턴 정보가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이 수익 실현 니즈도 분명히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이 또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감기 효과를 이번에는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관련된 주식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채굴자들은 이번 반감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서 3.125개를 받게 된대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채굴을 하는데 막대한 전기를 이제 투입을 하잖아요. 전기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거 비용을 본전을 회수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이제 거두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오르고 내리고는 채굴자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죠. 하지만 비용 절감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조금 최대화하기 위해서 채굴업자들이 채산성 개선에 많이 힘을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 중에서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걔네들이 굉장히 채굴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채굴 비용을 30%씩이나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지만 걔네들이 채굴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30%까지 절감한다면은 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큼의 반감기만큼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이 기업들이 수익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수익이 또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마라톤 디지털 뭐의 주식을 사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차례 사이클을 돌아서 또 상승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걸 거래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소 주식들 대표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있겠죠. 코인베이스 주식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주식을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그 주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점을 참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 외에도 이제 이런 주식들 관련된 기업들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관련하여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잖아요. 회장으로 그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버프가 좀 빠지는 걸까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살짝 애매하게 보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오른 게 아마 비트코인을 걔네들이 매집하기 시작했던 2020년부터가 활짝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매집하기 이전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주목받는 기업이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편승해서 비트코인 덕을 본 것 같긴 해요. 열심히 그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나? 살짝 그게 저는 연결이 잘 안 돼. 금융업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어떤 원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사겠지만 아직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걸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이 MSTR 주식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그걸로 뭘 할 것이냐를 좀 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오르긴 올랐죠, 엄청. 그러니까 이제 오른 만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BTC뿐만 아니라 뭐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등등을 한번 또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페이팔 주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근데 이 페이팔 주식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 기업으로서 수수료가 덜 생기게 되니까 주가에 그렇게 좀 하락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렇게 발행한 만큼 확보한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서 국채 이자를 또 벌어 들일 것 같고 또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페이팔이 이게 확보하게 되는 달러가 또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뭐 국채 이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그 페이팔 주식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3일 전인가 페이팔 주가 봤는데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완전 엄청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네,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 페이팔이 그렇게 가치가 낮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제 송금업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아주 명확한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200만 원이에요.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 매수는 6,200이면 일단 그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양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너무 크게 올라가 있을 때는 저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어떤 좋은 호재가 있어서 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제 관점에서는 어떤 장대 양봉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이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단순히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올라간다고 보진 않고 다분히 어떤 큰 흐름들 고래들이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미리 선빵을 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과열됐다 싶으면은 조금은 조심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네, 그렇죠. 그 했다가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물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든 다 해결이 돼요.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람마다 그 가격의 등락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지금 어디 써야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뭐 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이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여유 자금이 아니라면은 조금 투자에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만약에 안 사서 더 올라가면 포모의 고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그 모든 투자라는 게 심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샀는데 올라간다. 뭐 만약에 뭐 ETF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다 팔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승인됐어. 가격이 막 7천, 8천 가. 그러면 미치겠죠.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예측을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사야지 보다는 저거는 내 게 아니다.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그냥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늘 우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정이라고도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네, 아픈 만큼 사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그 멘탈리티를 잘 통제하시는 것이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질문으로 이 암호화폐 쪽에서 반에크라는 이쪽 기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시장 예측 보고서를 보니까 24년 4분기 그러면은 이제 올해예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예측 자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예측성 발언을 했을 때 왜 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에 좀 더 주목을 하는 편이고요. 뭐 그게 바네크가 됐든 블랙락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는 그 예측이 분명히 어느 정도 주요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업체들은 그 모든 발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고 ETF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라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그런 예측과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쯤 되면은 어쨌든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3회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그게 또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또 미국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분명히 가격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 흐름이 강해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탈달러화 현상, 네. 달러를 이제 멀리하는 조금씩 멀리하는 그런 게 부추겨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탈달러화가 바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역사와 달러의 역사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비트코인을 아무리 신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진짜 일상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에 이걸 팔아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달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뭔가 그 환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뭐 추가적으로 뭐 채굴 하려고 해도 어쨌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채굴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만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제 달러는 필요 없다. 달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좀 과한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탈달러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